네. 보통 스마트폰이든 TV든 이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1년만 지나도 구형 모델이 되니까요. 맞아요. 가격도 뚝 떨어지고요. 그런데 여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 있어요. 아, 바로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3E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HBM3E 가격이 2026년에는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른다고 하는 건지, 그 배경에 있는 AI 시장의 역학이나 공급망 문제, 심지어는 지정학적인 변수까지 좀 깊게 파고들어서 그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품의 가격 변동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들여다보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 AI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원칙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태풍을 만나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흥미없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저도 기사를 보고 가장 의아했던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공급할 HBM3 가격을 무려 20% 가까이 올린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네, 20%면 엄청난 거죠. 아니 보통 HBM4 같은 차세대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기존 모델인 HBM3E는 뭐랄까 재고떨이 하듯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반도체 시장의 오랜 공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시장의 주력 제품이었는데도요? 네, 명실상부한 주력이었는데 내년에 HBM4라는 후속작이 등장한 뒤에도 가치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릴 거라는 전망이니까요. 정말 흔치 않은 일이네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뭐 그런 해프닝 같은 건 아닌 거고요.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장기적인 가격 인상 계획을 세우진 않겠죠. 아, 이건 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시 말해서 HBM3E가 HBM4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형 취급을 받으면서 사라질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한동안은 계속 같이 간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AI 가속기 시장에서 차세대 제품인 HBM4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역으로 계속 뛸 거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오래 지속될 거라는 걸 제조사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럼 그 수요가 대체 어디서 그렇게 터져 나온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지네요. 단순히 뭐 AI 붐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기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폭발적인 수요의 진원제는 크게 두 군데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정학적인 변수와 맞물린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네, 최근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허용된 게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어요. 그 소식 저도 들었어요. 원래는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첨단 AI 칩은 중국에 못 팔게 막고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그거였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5%의 높은 수수료, 일종의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뀐 겁니다. 와, 이건 엄청난 변화인데요. 네, 기존의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과 같아요. 마치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 하나가 활짝 열린 거죠. 그 수문이 열리면서 파급력이 엄청났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 H200 칩 하나에 HBM3E가 무려 6개나 들어가거든요. 칩 하나에 6개요? 네. 그런데 이번에 풀리는 초기 물량만 해도 칩 모듈 기준으로 5,000개에서 10,000개. 이걸 H200 칩 개수로 바꾸면 약 4만 개에서 8만 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와, 이게 끝이 아니라 2026 2분기부터는 아예 신규 생산 라인에 대한 주문까지 받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럼 그동안 칩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담배 같은 소식이겠네요?
단비 정도가 아니죠. 그 알리바바나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데스 같은 중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성능이 한참 낮은 다운그레이드 버전 H20 같은 칩만 겨우 구매할 수 있었어요. 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네, 비유하자면 시속 100km로 제한된 경차만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H200보다 성능이 6배나 강력한 H200, 그러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와, 6배면 이건 뭐 경쟁이 안 되겠네요. 된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정책 변화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또 다른 수요의 진원지는 어디인가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칩 개발 경쟁입니다. 이제는 AI 시장의 거대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만들어준 이 칩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서비스에 가장 잘 맞는 AI 칩을 설계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아,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려는 움직임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AI 시장의 주도권이 단순히 칩을 설계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쥐고 직접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F1 레이싱 팀이 직접 엔진을 만드는 것처럼요. 아,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죠. 그럼 그 자체 칩들에도 HBM3A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구글의 7세대 TPU, 즉 텐서 처리 장치와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3라는 칩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인데요. 중요한 건 이 칩들이 이전 세대보다 HBM 탑재량을 20%에서 30%나 늘렸다는 점이에요. 와, 거기도 또 늘리는군요. 네. 구체적으로 구글 TPU에는 칩 하나당 HBM3가 8개, 아마존 트레이늄 3에는 4개가 탑재되어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AI 서비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해줄 HBM을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탑재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한쪽에서는 규제가 풀린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요차가 갑자기 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성능 경쟁을 벌이면서 HBM을 그야말로 싹쓸이하려는 상황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예전에는 엔비디아라는 한 명의 거물급 단골 손님만 상대하던 맛집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중국이라는 거대한 단체 손님이 몰려오고 동시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새로운 미식가들까지 와서 줄을 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주방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네, 주방의 생산 능력은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궁금해요. 수요 쪽은 이해가 됐는데 공급 쪽은 왜 못 따라가는 걸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HBM3를 사겠다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냥 공장을 더 지어서 물량을 찍어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바로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전략적 딜레마요? 네. 물론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본다면 HBM3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선도 기업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2, 3년 뒤에 미래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들의 시선은 이미 차세대 제품인 HBM4로 향해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눈앞에 쌓여있는 돈을 포기하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미래 제품에 집중한다고요?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결정처럼 보이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걸린 문제예요. 주도권? 네, HBM4는 단순히 HBM3E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율, 즉 수율을 확보하기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아, 만들기부터가 어렵군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생산 라인을 깔고 공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엄청난 시간과 자본, 노력이 필요해요. 만약 지금 HBM3E 증설에만 매달리다가 HBM4로의 전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미래 HBM 시장의 주도권을 경쟁사인 마이크론 같은 후발주자에게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HBM3 공급이 빠듯해지는 건 미래의 더 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일종의 전략적 비용 같은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마치 한창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더 찍어내는 대신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다음 시대를 열어갈 차기 대작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의 수익은 좀 줄더라도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죠. 실제로 시장 분석가들은 내년 HBM 시장의 매출 비중을 HBM4가 55%, HBM3E가 45%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내년이면 벌써 HBM4 비중이 더 높아지는군요. 네. 특히 내년 3분기부터는 HBM4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HBM3E의 수요를 빠르게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조사들은 바로 그 미래에 모든 것을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문제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로 엔비디아 칩이 중국 시장에 풀리면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수요가 생겨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맞서 자체 AI 칩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너도 나도 HBM3E를 확보하려고 달려드는 수요 폭발 상황이 벌어졌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수요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거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제조사들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차세대 제품인 HBM4 생산에 미리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 결과 HBM3E를 추가로 생산할 여력이 제한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수요와 의도적으로 빠듯하게 관리되는 공급, 이 둘의 거대한 불일치가 결국 HBM3E라는 특정 부품의 이례적인 가격 역주행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겠네요. 호재 정도가 아니에요. 실적 전망치를 보면 거의 퀀텀 점프 수준입니다. 퀀텀 점프요? 네. 금융정보 업체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의 내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불과 한 달 만에 76조 원대에서 85조 원대로 거의 10조 원 가까이 뛰어올랐어요. 한 달 만에 10조 원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가요?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71조 원대에서 76조 원대로 5조 원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전망이 좁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HBM이 더 이상 D램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는 특수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는 회사 전체의 실적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HBM 사업의 성패가 이제는 회사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오늘 HBM3E의 가격 역주행이라는 현상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네. 정리하자면 이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부품 가격이 오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세라는 거대한 기술적 흐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의 치열한 전략적 선택이 복잡하게 맞물려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반도체 부품 하나의 가격 변동이 글로벌 기술 산업의 거대한 지형도와 세계 최고 기업들의 명운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무엇보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AI 하드웨어 경쟁이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또 얼마나 역동적으로 전개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기억될 겁니다.